자, 됐고요. 그래서 JUnit 테스트까지 해서 세션 만들어지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만들어줬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JPA에다가 DB 넣고 하는 이제 사용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om.in.edu v5에서 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클래스는 유저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라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inish 만들어줍시다. 사실은 유저라고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유저는 그 DB들이 사용하는 예약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유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자, 골뱅이 테이블이라고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 좀 지정해 줄게요. 자, 네임 하나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 투퍼테이션으로 유저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엔티티에 해주시고요. 자, 되셨습니다. 게터 세터 생성자 다 만들 거니까 골뱅이 게터 골뱅이 세터 자, 골뱅이 노 아규스 그 다음에 골뱅이 올 아규스 골뱅이 툴스트링까지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계정 정보는 세션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조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원투맨이나 원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처럼 영속성의 문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르쳐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패치 조인일 거예요. 아니면 트랜지션으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패치 조인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로, 엔티티 그래프로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엔티티 그래프로는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커리를 사용해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패치 조인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프로덕션 객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롱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롱으로 만드는 이유는 의미 없습니다. 인티저로 만드셔도 되고 롱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1, 2, 3, 4로 증가되니까 그냥 큰 값으로 그냥 넣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스트링 유저네임 다 소문자로 작성할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스트링 패스워드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롤 롤이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id니까 골뱅이 id라고 해주시면 얘가 pk로 인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generated value generated value 해주시면 되고 전략은 스트레티지는 저희가 generate는 identity로 이번엔 할까요? generate 타입은 identity 중복되지 않고 유니크로 만든다는 얘기죠. 오토로 하시면 아까처럼 막 뭐가 만들어지거나 자기 멋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핸들링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면 50씩 뛰거나 막 뜨거든요. 그냥 캐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설정하실 수는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고요. 자, 얘는 널이 될 수 없도록 만들 거고요. 폴스면 되고요. 자, 폴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수정도 안 돼야 되겠죠. 폴스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골뱅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요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컬럼이고요. 자, 얘는 유저 네임이잖아요. 유저 네임인데 사실은 이렇게 설정하면 좋진 않아요. 자, 널러블이고요. 얘는 폴스고요. 무조건 값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니크요. 트루 이 얘기는 뭐요? 우리 직원은 이름이 같은 애를 절대 뽑지 않는다. 유니크가 걸려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던 제약 조건을 다 이렇게 말로 걸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어제 소스를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도 그냥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면 요거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크루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저희가 아마 어제 서비스라는 곳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인터페이스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저 레파지토리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익스텐즈는 오늘은 간단히 뭐 페이징을 할 건 아니니까 크루드 레파지토리 사용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JPA 레파지토리랑 크루드 레파지토리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조회하실 때 밑에 페이지 정보가 나오면 JPA 레파지토리고요. 페이지 정보가 없으면 크루드 레파지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타입이 좀 다르다고 했었죠. 얘는 옵셔널로 주는 건 맞는데 이터레이트 타입으로 줍니다. JPA는 줄 때 뭘 줘요? 뭐 리스트나 맵이나 JCF 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터레이터라거나 상위죠. 얘를 가지고 구현한 게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상위 객체로 주게 됩니다. 훨씬 더 편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뭐 구분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터레이터 때려박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쿼리들을 만들어낼 때 얘로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서드 쿼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JPQL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피니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엔티티 객체인 유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D 타입이죠. 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미리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 인증을 하게 되면 뭐래요? 인증을 하게 되면 ID 패스워드를 받는 게 아니고 ID만을 서버에서 조회해서 그것만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전송한 패스워드랑 비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D를 조회되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줄게요. 물론 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멍청하게 만들었죠. 뭐가 멍청해요? 아이디 만들었잖아. 아이디 만들면 안 되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유저 네임이 계정이잖아요. 그죠? 패스워드가 뭐예요? 패스워드는 뭐 비밀번호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식별자가 따로 있고요. 이름이 따로 있고요. 패스워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JPA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이렇게 만드는 건 쉽거든요. 근데 네임으로 돼 있는 PK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력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PK 안 넣고 ID 안 넣고 뒤에 거 다 넣었더니 자동으로 1씩 증가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건 쉬운데 얘를 네임을 갖거나 뭐 네임의 형식을 갖고 와서 001을 붙는다든 이런 식의 작업들이 좀 어려워요. 그럼 프로바이더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자, 됐고요. 자, 얘는 인증 프로세스죠. 시큐리티 인증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에서 유저를 찾는 찾아서 DB에서 유저를 찾아 찾는데 사용되는 메소드 요거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타입은 옵셔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왜 사용한다고 했었죠? 옵셔널로 작성해서 널 예외를 방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자, 그래서 타입은 옵셔널로 만들 거고요. 옵셔널로 해주시면 되고, 타입은 유저겠죠? 유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d by id가 아니라 find by 유저네임 되겠네요. 여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안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을 가진 애들을 가지고 find by i라고 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소재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옵셔널 타입을 갖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객체로 넘어오잖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왜냐면 똑같죠. 마바티스도 하나의 객체를 갖고 오면 셀렉트 원으로 하게 되면 널이냐 객체냐 이렇게 판단해 주잖아요. 근데 널 포인트가 무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예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옵셔널 타입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옵셔널이 되면 얘 갖고 온 애를 0.5와 through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외 처리해서 그냥 넘기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이 부분 처리하고 또 복잡해져요. 그럼 또 뭐야? 또 그 반환되는 제이슨 또 만들어야 되고 막 복잡해. 근데 지금 뭐야?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없애고 예외를 던지면 그 메시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비스크립트에 대한 암호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DB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필요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당연히 지금 보여드릴 사이트는 비스크립트 해시 생성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브라우저 좀 열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찾아볼까요? 비스크립트 생성기라고 해주시면요. 여기 첫 번째 거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있죠? 네, 비스크립트 해시 생성기 온라인 보이시죠? 자,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그 해시로 바꿀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셀렉트 라운드 넘버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돼요.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1, 2, 3, 4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키가 만들어질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를 좀 복사해 놓으세요. 복사하셔서 코드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저희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메모에다가 해놓을까요? 아니야. 여기다가 투두 하나 넣어놓고 그냥 합시다. 유저에다가 유저 엔티티에다가 여기다가 투두 하나 써주고 그냥 여기다가 1, 2, 3, 4의 해시값 이렇게 하나 해줍시다. 해주시고 해시값인가? 해시값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나 붙여주세요. 되셨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아까쯤에 저희가 작성해놓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서 얘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거 주석 처리하세요. 요거 해놓으시면 계속해서 얘로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석 처리하셔야 DB에 있는 값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 주석 처리해주세요. 자, 이제 데이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커맨드 라이너는 저희 샘플에 있고요. 샘플에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유저 레파지토리.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그대로 유저 레파지토리 사용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시큐리티에서 사용할 암호화된 해시죠? 디시크리트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가진 사용자 입력입니다. 자, 됐고요. 자, 유저 있고요. 유저 1이라고 합시다. U1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new 유저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저 스트링 패스워드 얘는 아니잖아. 얘는 아니고 유저 하나를 아이디를 빼고 넣어야 되니까 오버라이딩을 하나 해놓읍시다. 미안해요. 오버라이딩 하나만 할게요. 생성자 컨트롤 스페이스가 아니라 소스 제네레이트 컨스트럭트 유징 필드 아이디 빼고 됐죠? 이게 있어야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제네레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자 오버딩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개 만들게요. 어드민하고 유저 만들라고요. 그래서 U1하고 U2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네임이잖아요. 그래서 유저로 그냥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의미는 없습니다. 뭐 담느냐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드민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해시 값으로 만들어진 애를 아까쯤에 제가 만들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 복사하시면 되고요. 복사하실 때 띄어쓰기 있는지 없는지 좀 구분하세요. 여기 뒤에 공백 넣어가지고 가끔 로그인 같이 안 되시는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투 커테이션 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값이 있어야 뭘 테스트를 하든지 만드는지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롤을 집어넣을 겁니다. 롤은 디폴트 롤이 대문자로 유저와 대문자로 어드민입니다. 됐죠? 물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이디에다가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저 그 계정명 언더바 어드민 계정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냐 아니면 사용자로 만들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어드민인데 시스템 사용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으셔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어레이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컴마로 그냥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알아서 쪼개서 받아옵니다. 물론 그 작업은 해주셔야 되고 쪼개는 작업은. 그래서 어레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권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셔서 퍼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일단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런에즈,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 이렇게 돌리셔서 계정 만들어지는지 보고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한번 보시면 이거를 처리 안 했구나. 미안해요. 요걸 처리 안 했는데 일단 DB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설정을 안 했잖아요. 얘를 사용할 때 이 계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웹 컴퓨터에도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DB에서 갖고 오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프로바이드에 넘겨서 거기서 증명할 거야 라는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었죠. 그걸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바이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프로바이더가 뭐예요? 유저 서비스입니다. 유저 디테일 서비스.
그럼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로드 바이 유저 네임 어찌 그거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선언을 안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DB만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DB버 들어가셔서 저희 지금 로컬호스트 저희 요거 돌고래 모양인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에 여기 유저라고 하는 애 만들어졌고요. 값이 안 들어갔네. 아, 세이브를 안 했군요. 객차 만들고 세이브를 안 했네요.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세이브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유저 레파지토리 점 하신 다음에 세이브 올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해주시고 오브. 자, 여러 개 넣을 거니까 유저 1하고 그 다음에 유저 2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B버에서 F5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됐죠? 되신 분들은 요거 주석 처리하셔서 DB 더 이상 값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저 어제 보여드린 그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필터까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뭐예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제 인증, 인가하는 프로바이드를 선언해 주시면 이제 오버라이드 하시는 거죠. 오버라이드 하시게 되면 이제 어디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만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DB에서 확인하는 거 갖고 오겠죠. 그래서 DB를 먼저 자, 안 들어가시는 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넣을 때 공백 있는 건 좀 조심하시고요. 정해진 대로 지금 회원관리 쪽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하세요.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회원관리 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했는데요. 네, 그럼 CR도 안 막힐 거예요, 회사에서. 일단은 시큐리티를 하셔야 어설프기라도 써놔야 뭐 그래 로그인 좀 했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되셨죠? 안 됐어 아직? 유저 엔티티 여기 엄청 많이 나는데 너? 괜찮은 거야? 아직까지. 그럼 그 빼. 너가 저거 그걸로 써놔. 그렇지. 아니 그거 뭐야? 메소드명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가지고 맞춰야 돼. 이거. 이걸 맞춰야 돼. 틀리면은 못 찾아.
않아? 아웃룩 열어봐. 아웃룩. 같이 수행을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만들었어 이거? 수속 처리하느냐 또? 연구가 헷갈려. 네. 자, 얘가 자, 이제 처리할 아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냥 여기 서비스에다 만들게요. 그래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임플리먼트해서 인증 인가를 담고 있는 객체, 담고 있는 시큐리티 객체죠. 그걸 가지고 오버라이드해서 방금 전에 만든 거를 판단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유저 레파지토리 있었잖아요. 사용자 갖고 와서 비교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걔를 판단해서 뭐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롤을 할당하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자, com.1.edu의 서비스에서 자, 오른쪽 버튼 new, 자, 그 다음에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은 유저 디테일,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 서비스 IMPN 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유저 디테일 서비스 여기 있네요. 되셨죠? 자,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뭐가 만들어져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DB 조회하고 조회된 애를 가지고 내가 그 패스워드를 판단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가된 객체로 갖고 와요. 여기서 인가된 객체라는 건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객체. 여기다 담아줘야 되겠죠. 그냥 판단을 통해서 얘가 빌드, 여기가 아니고 빌더 패턴을 통해서 유저가 아까 전에 유저 객체 맨 밑에 있었잖아요. 그 유저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주는 객체가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골뱅이 서비스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거 빼먹으셔가지고 자꾸만 안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는 좀 꺼주세요. 이거 생성했으니까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적어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 사용자의 인증과 그 다음 인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큐리티 객체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버라이드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얘를 재정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쯤에 얘기했던 시큐리티 필터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유저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객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변경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엔터 치시고, 자, 첫 번째 주석 웬만하면 잘 해드릴게요. 자, 1번. 자, 여기서 일단은 오토와이어드를 먼저 걸어야 되겠죠.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를 걸어서 프라이베이트 유저 디테일 유저 서비스 유저 레파지토리라고 합시다. 그냥 하나니까 레파지토리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요게 뭐냐면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JPA 레파지토리죠. 다오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DB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시고 면접이나 이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달받은 여기 보이시죠? 일로 넘겨진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필터에 의해서 매니저가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전달받은 유저 네임을 통한 사용자 조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파지토리 점 아까침에 find by
유저 네임. 그래서 이렇게 유저 네임으로 가면 얘는 반환 타입이 옵셔널로 돼 있었죠. 왜 옵셔널로 한다고 했어요? 옵셔널로 하면 true, false를 판단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s present라는 걸 사용하시면 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 대신 뭐요? 그때는 뭐 if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옵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유저 타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유저라고 만들어주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요. 자, security에서 사용자를 판단하기 위한 뭘 사용한다? 유저 빌더 객체를 생성한다. 말씀드렸죠? 그냥 판단해서 여러분처럼 는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다 내부에서 프로바이더나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넣어주시고 빌더를 만들어주시면 알아서 체크해서 누가 해줘요? 어덴티피키 매니저가 판단해주게 됩니다. 자, 됐고요.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뭘 만들어준다? 객체 생성하는 거니까 유저 빌더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죠. 유저 빌더 됐고요. 이름은 빌더라고 하죠 그냥. 자, 널로 먼저 초기화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빌더 객체가 반환된다고 했었잖아요. 판단하는 객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빌더를 점 하신 다음에 빌드 해주시면 되겠죠. 많이 보셨던 패턴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요. 자, 세 번째 if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if 만약에 지금 유저 옵셔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저점 is present 있는지 없는지 불린으로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2번하고 얘는 3번 그래 3번으로 합시다. 3번 사용자가 있다면 아이고 밑에다 해야 되겠다. 여기다 해야겠다. 사용자가 사용자죠. 유저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다면 유저 타입으로 변환. 좀 헷갈리겠다. 유저라고 괜히 만들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 유저입니다. 여러분들 타입의 유저가 아니라 이 유저 객체요. 이걸로 만들어줘야 이렇게 갖고 올 거니까. 그죠? 이걸 변경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user.get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유저겠다. 미안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냥 유저예요. 그냥 유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urrent 이건 나중 얘기죠. 죄송합니다. current 유저라고 합시다. 그럼 헷갈리지 않겠죠? 옵셔널 타입이니까 자기 객체로 만들어야 일단 뜯어보든 뭐든 할 거잖아. 그래서 판단을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고요. 여기에서 with user name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with user name이라는 게 있고요. 자, name 함수입니다. 함수는 반환값으로 물론 user name을 넣으시면 됩니다. 함수는 user name을 입력받아 반환값으로 user builder 객체죠? 객체를 반환한다 이고요. 이게 그냥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요. user builder user builder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 유저 네임에 with 유저 네임 이거 되게 어렵게 적었네. with 유저 네임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링 사람이고요. 의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을 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유저 서비스가 디테일에 유저라는 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안에다가 유저 네임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일찍 얘기해서 그러는데 자, 얘가 여기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 값을.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판단 객체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아주기만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네임은 넣어주고요. 그래서 얘가 빌더일 거고요.
반환 타입은 빌더일 거고요. 당연히 빌더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유저. 아, 여기에 없겠죠?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유저 with 잠깐만요. 이 유저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자, 이 유저가 잠깐만요. 이 유저가 아니에요. 여기 거 유저입니다. 얘요. 제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서 미안해. 어디 갔냐? 어딨죠? 요거요. 아이, 또 꺼버렸네. 여기요. 얘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의 유저. 요거요. 이름 똑같이 만들어서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자, 여기에 with 여기 유저네임. 그 다음에 유저네임을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갈 네임이 빌더라고 했었죠. 그 빌더는 뭘로 돼 있어요? 유저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빌더 안에 여기다 유저네임 하나 담았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해줘야 되잖아요. 자, 패스워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5번 DB에서 검색된 패스워드를 할당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빌더 패스워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커런트 유저겠죠. 커런트 유저 값을 담아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커런트 유저가 있었죠. 제가 변수를 커런트 유저라고 했던 거죠. 커런트 유저 get 패스워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 6번 검색된 DB에서 검색된 롤을 할당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빌더 그 다음에 롤스 되셨고, 그 다음에 커런트 방금 전에 롤스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으셨죠? 그래서 여러 개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커런트 유저 get 롤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lse 아니라면 뭐 사용자가 없다라면 예외로 처리하면 되겠죠. through new 그 다음에 user not found exception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또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security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작업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 com.edu.securit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인포 자꾸만 만드는 걸 제가 체크를 까먹네요. 자,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는 웹, 뭐 이름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security config라고 저는 맨날 만들어요. 그래서 security의 환경 설정들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시도하거나 로그인 시도했을 때 실패했을 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예외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처리가 다르다고 했었죠. 컨트롤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큐리티 필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finish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만든 애를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 판단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빈이니까 컨피그레이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뱅이 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뀌었죠? enable 그 다음에 웹 그 다음에 MVC 아니다 MVC 아니고 그냥 security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밑에 설명도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하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잘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를 다 할 거거든요. 요걸 다 할 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enable 웹 시큐리티가 아니라 메소드 시큐리티였어요. 메소드 시큐리티였고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뭐 해드릴까요? 여기다. 자, 요거요. security 인증을 설정하는 config 클래스고요.
요게 나중에 되시면은 스프링 지금 프레임워크로 만드신 분들은 얘가 그 XML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그냥 그 챗GPT에다가 바꿔달라고 하면 예쁘게 바꿔줍니다. 근데 그냥 만드셔도 돼요.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인증의 설정 인증의 설정을 하는 config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고요. 이게 웹 security config라고 저건 사용하고 있는데 책에 따라서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냥 웹 시큐리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붙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붙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싶어서 2022년 맞을 거예요. 2022년 초인데 2월이겠죠? 2월이나 뭐 3월에 발표하니까 3월, 2월쯤에 원래는 웹 시큐리티 뭐였더라? 컨피거 맞죠? 컨피거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컴포넌트 기반으로 설정을 권장합니다. 근데 회사에 가시다 보면 인터넷에 찾아봐도 똑같습니다. 요거 올려보시면은 보여드리고 갈게요. 왜냐면 또 우리 또 했는데 또 안 하면 웃기잖아. 봐봐요. 요렇게 지원 중단됐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익스텐드 이렇게 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원 중단이 되고 사용하지 않고요. 컴포넌트 방식으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메서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여러분들이 뭐 기세선 보시거나 하실 때 이런 소스가 있으면 예전 소스구나. 바꿔야지. 그냥 이것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체인 빈을 뭐 등록해서 하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지금 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비교한 사이트 많이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적어드렸고요. 자, 내려가셔서 자, 여기서 만들어드릴 얘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 시도 시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덴티케이션 토큰 아까 좀 적어드린 거죠. 토큰을 통해서 이게 1번이라고 했었잖아요. 를 통해서 시큐리티에 전달하고 어덴티케이션 매니저 MANAGER 매니저가 정보를 검증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얘가 인증을 성공하면 사용자 객체를 반환하고 아까 전에 그 사용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유저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얘예요? 성공하면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하고 컴마 찍고 실패하면 예외를 던진다. 그게 뭐였어요? 얘예요? 됐죠? 이거 해주는 겁니다. 자, 엔터 치시고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있었던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는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아까 좀 했었죠? 아까 좀 그래서 뭐 만들어놨어요? 얘 만들어놨죠? 정보 갖고 와서 판단하려고 이거 조회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회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비밀 번호와 일치하는지 비교하게 되죠. 됐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복구화를 해주는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하게 됩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여기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빈 만드는 방식이 나오죠? 얘는 뭐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그노하고 뭐 리소스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필터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 화면조차 안 가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덴티피케이션을 체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나머지 애들 뭐 어드민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사용하는 애가 뭐예요? 리퀘스트 매핑이었습니다. 인덱싱. 그래서 어드민으로 시작되는 애는 어드민 기능을 다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인덱싱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맨 밑에가 아니라 뭐 유저 디테일 서비스 만들었고 없어 그냥 만들죠 뭐. 만듭시다. 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어덴티케이션 매니저요.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빈으로 만든다. 오케이 좋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환경 설정을 가져가면 되니까 authentication configuration을 받아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면 return 하시고 authentication 하시고 그 다음에 .get authentication manager를 해주시면 처리가 되고요. 예외 처리를 슬며시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이렇게 넘겨주셔서 사용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비밀번호가 물론 얘를 디폴트 만드는 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오버라이드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셨던 DB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자, 얘는 뭐였더라? 디테일 서비스겠죠? 디테일 서비스죠. 서비스. 서비스가 반환한 유저 디테일 객체에서 저장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사용자가 입력한 원본 비밀번호를 패스워드 인코더를 통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DB에는 뭐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비크립트로 되어 있는 암호화된 코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1, 2, 3, 4가 들어갈 거잖아. 그럼 얘가 알아서 이 값이 같은지를 판단해주는 애가 필요하잖아. 누가 풀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빈으로 만들어주시면 끝나요. 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자, 퍼블릭 패스워드 인코드 퍼블릭 패스워드 인코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스페이스 패스워드 인코더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빈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생성한 다음에 할게요. 그냥 패스워드 인코더 그 다음에 인코더는 new BC 얘 종류가 하위 종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BC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 잠깐만 BC라 그러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리턴 인코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테스트를 브라우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자, 여기다가 자 할게요. 로컬호스트 API에 들어가면은 까이겠죠? /API 서버를 안 켰군요. 미안합니다. 서버를 켜야죠. 자, 콘솔 좀 크게 해놓고 좀 작업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하시면 아까쯤에 얘기했던 제네레이트 패스워드가 안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얘 설정해놨으니까. 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이시죠? 아까쯤에는 딱 돌리면 여기에다가 시큐리티 코드라고 제네레이트라고 해서 그 코드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안 나왔죠. 왜 안 나와요? 필터를 만들고 어덴티피케이션 매니저를 만들고 판단할 수 있는 로드 바이 유저네임 뭐시 그걸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유저 서비스 디테일을 만들고 그 DB가 판단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줬더니 이제 뭐예요? 야, 나 디폴트 안 만들어도 되겠네. 네가 DB에서 파일을 갖고 와서 비교한 다음에 처리하는 애를 네가 유저 어덴티피케이션 매니저를 만들었으니까 난 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해서 안 만드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아까 거 지우면
설정해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예,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들어와 있네요. 자, 로드가 돼서 들어왔고요. 자, 패스워드 틀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유저 저희가 DB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1111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인. 아이고, 자격 인증이 실패했네요. 됐죠? 자, 다시 유저 1234 엔터. 오케이. 자,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로그아웃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디폴트로 갖고 있어요. 로그아웃도. 자, 로그아웃 했고요. 그럼 세션이 삭제됐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드민 1234 사인. 안 된 게 아니라 API 호출해서 리다렉션 돼서 리다렉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쳐서 그래요. 그래서 API 이렇게 하시고, 이거 로그아웃 해야 되는데 로그아웃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화면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로그아웃 하고 여기를 지워주세요. API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드민 하시고 1234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리다렉션 돼서 다시 API로 넘어오게 되겠죠. 요거는 뭐 시큐리티에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보면 API로 호출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링크, 카, 유저, 프로파일. 우리 원래는 이거는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REST API면 무조건 레파지토리로 돼 있는 애가 무조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만들면 안 되죠, 유저는. 유저는 시큐리티로 조건 동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링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쟤를 숨겨야 되겠죠. 그래서 숨기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여기에서 자, 들어가셔서 유저 레파지토리 한번 들어갈까요? 유저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유저 레파지토리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서 자, 위에다가 여기다 하면 되겠죠? 인터페이스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골뱅이 레파지토리 레스트가 있을 거예요.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레스트 모시기가 있고요. 레스트 리소스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었던 익스포트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폴스라고만 해주세요. 저장.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화면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첫 페이지 들어갈게요. API로 들어갈게요. API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저 빠졌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 시큐리티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권한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큐리티를 원래 지금 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는 나중에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CSRF랑 JWT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거기서 더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서 JSP랑 그 다음 리액트에서 동작시키는 걸 따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큐리티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아시겠죠?